영내에 위기였던 신형 코로나 비루스를 박멸하고 인민들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비상방역전에서의 승리를 쟁취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라자루스 그룹은 북쪽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범죄 집단으로 그들이 벌인 굵직한 사이버 공격만 해도 수십 건에 달한다.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각국의 보안기관에 의해 그 존재가 확실시되었는데,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듯 라자루스는 어린 인재를 발굴해 불법적인 탈취 방법을 교육하며 해커로 양성한다. 그들이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2009년 7월에 있었던 트로이 작전이었다. 한국을 겨냥한 대표적인 디도스 공격으로 잘 알려진 이 작전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관의 웹사이트에 의도적으로 과도한 트래픽을 유입시켜 시스템을 마비시킨 사건으로, 라자루스는 3일에 걸쳐 백악관과 뉴욕증권거래소 그리고 청와대와 국정원 등을 노렸는데, 침입 흔적을 역추적하던 한국 정부에 의해 북한에서 벌인 일임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서 꼬리를 잡혔다. 하지만 라자루스의 이름이 더욱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방글라데시 은행 사건 때문이었다. 2016년 2월 7일 일요일, 휴일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방글라데시 은행장은 며칠 전 고장난 프린터기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다. 그는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해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아 왔었고, 이 작업은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작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프린터기의 고장은 곧 업무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후 프린터기가 다시 정상 작동을 시작했을 때, 은행장은 밀려드는 거래 내역 안에서 이상하리만큼 큰 액수의 거래를 발견한다. 총 35건으로 나뉘어 이체된 거래 내역은 방글라데시 은행의 자체 계좌로부터 다수의 타국가 계좌로 이체된 것이었는데, 건당 최소 액수는 100억대로 총 금액은 하나로 약 1조가 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당시 은행에는 이 35건의 이체에 대해 그 누구도 승인을 해준 사람이 없었고, 전 세계 은행 간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위프트의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은 누구도 침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체를 했음이 분명했다. 은행장은 즉시 거래를 중지시키려 했지만 금액이 이미 뉴욕으로 이체된 후였는데, 사건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월경 해당 사무실의 한 직원은 자신의 컴퓨터를 통해 한 통의 이메일 받는다. 그는 무심코 이메일 안에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클릭하였고, 그 즉시 직원의 컴퓨터로 조용히 침입한 해커는 은행 전 산망과 내부 시스템을 원격 조종하며 업무 단계별 보안 절차를 훤히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목요일 오후, 이날은 해커들의 디데이이자 여느 무슬림 국가와 동일하게 방글라데시 또한 휴일에 접어드는 날로 은행 또한 문을 닫는 날이었는데, 해커들은 이때를 노려 은행 전 산망에 침입해 작업을 시작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스위프트 때문에 개인의 마음대로 국제 송금을 할 수 없었지만, 은행 직원의 컴퓨터를 장악한 해커들은 마치 은행 직원이 처리한 것처럼 은행의 스위프트 자격증명을 사용하여 총 9억 5,100만 달러를 뉴욕 연방준비은행으로 이체한다. 그렇게 하루 뒤 금요일이 되었을 때,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방글라데시로부터 이체된 내역에 대해 보안상 불법적인 사항이 없자 절차대로 이체 작업을 시작하는데, 같은 시각 방글라데시에서는 주말이라 은행 문을 닫은 탓에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그렇게 또 2일이 지난 2월 7일 일요일이 되어서야 문을 연 은행은 앞의 상황으로 돌아가 고장난 프린터기를 수리하고 있었고, 잠시 후 기계 결함이 해결되었을 때 엄청난 금액의 이체 사실을 발견하곤 경악한다. 방글라데시 은행은 즉시 뉴욕에 지급 중지 명령을 요청하려 했지만, 불행하게도 이날은 일요일로 미국의 휴일이었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각국의 휴일의 시간차를 역이용한 것과 프린터기의 결함 모두 해커들이 미리 계획한 탈취 계획의 일부였고, 이 상황은 이미 해커들의 예상도에 있는 내용이었다. 같은 시각 각국의 은행에서는 뉴욕으로부터 온 막대한 금액의 돈이 거래되기 중이었는데, 이때 정말 운이 좋게도 뉴욕 연준의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거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란을 향한 미국의 제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한 운송회사의 이름이 스위프트 주문 단어와 일치하는 바람에 송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기가 막힌 우연으로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회사인 주피터와 스위프트 주문 단어가 일치하게 되면서 총 10억 달러의 금액 중 8억 7천만 달러, 즉 하나로 약 1조 1,500억의 송금이 차단된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5건의 거래로 금액은 1억 100만 달러였는데, 그중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200억이 넘는 금액이 독일의 도이치뱅크를 거쳐 스리랑카의 페나시아 은행에 도착해 있었다. 그런데 해당 은행에서 지급을 처리하던 한 직원은 200억이 넘는 금액이 NGO 단체로 이체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독일의 도이치뱅크와 이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이체를 받는 회사의 영문 스펠링이 재단을 의미하는 파운데이션이 아닌 펜데이션이라고 잘못 기재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이로 인해 200억의 금액은 다시 뉴욕 연준의 계좌로 보내진 뒤 지급 정지된다. 이제 남은 것은 8,100만 달러, 하나로 약 1천억으로 4개의 계좌에 지급 예정인 상태였는데, 이 계좌들은 모두 해커들이 약 9개월 전에 필리핀에서 미리 만들어둔 것으로 그동안 이용 내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고액 입금 시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차 확인이 필요했지만, 앞서 상황과 마찬가지로 당시 월요일을 맞은 필리핀은 설날 연휴로 모든 시설이 휴무였기 때문에 뉴욕 연준으로부터 지급 정지 연락을 받지 못한다. 이 또한 해커들이 미리 예상한 계획의 일부였고, 그렇게 이체가 완료된 금액은 즉시 카지노를 통해 세탁된 뒤 사라졌다. 정리하자면 목요일 저녁에 해커들은 방글라데시 은행 시스템을 조작하였고, 방글라데시는 금토 휴일이 시작되었다. 금요일에 뉴욕 연준은 큰 액수의 이체를 확인하기 위해 방글라데시에 연락했지만 휴무인 관계로 연결이 불가능했다. 일요일에 업무를 시작한 방글라데시 은행은 탈취 사실을 깨달았지만 휴일에 들어간 뉴욕과 연락이 불가능했다. 월요일에 뉴욕 연준은 방글라데시로부터 지급 정지 요청을 받았지만 뉴욕을 거쳐 필리핀으로 간 4개의 이체 내역에 대해서는 필리핀이 휴무인 관계로 정지 요청을 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커들은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운 뒤 범행을 실행에 옮긴 것이었다. 이후 방글라데시 은행 직원에 의해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분석하던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이어지던 전 세계 금융기관으로의 사이버 공격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발견하였고, 이 공격은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서버로그를 세심하게 분석하던 중 북한의 IP 주소와 한글이 적힌 컴퓨터 코드가 발견된다. 이로써 방글라데시 은행 1조 탈취 사건은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탈취당한 약 1천억의 금액은 모두 마카오로 송금된 뒤 평양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후 방글라데시 은행 총재 아티우르 라흐만은 총재직에서 사임하였고, 라자루스 그룹의 사이버 범죄 활동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라자루스 그룹의 방글라데시 은행 사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